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실명 위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질환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 간의 이른바 실명 위기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이 안과 질환을 포함한 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선 서울대병원에 실명위기 진단서가 이미 있고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법무부가 말하는 건강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은 입소 당시의 기준일 뿐 현재 상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여당을 중심으로 이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 대우를 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과 14일 2차례 안과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때 법무부가 수갑, 여기에 대해서 전자발찌까지 찾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지난 14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무부는 관계 법령상 통상의 조치라며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을 이유로 구치소 밖에 잠시 나갈 땐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이전에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할 때요,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수갑도 차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일도 아니고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법무부가 수갑뿐만이 아니고 전자발찌까지 찾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이건 망신주기다. 이런 식의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 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가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 탄압, 망신주기 등 정치 보복의 끝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요, 어제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수갑과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무력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려던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 아직도 내란 수계의 수하 노릇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당의 윤 전 대통령 특별 대우 논란 시비와 관련해서는요.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전격 교체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 사실을 밝히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 특별 대우 비판이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면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또 조직 분위기 쇄신이 인사 배경이라고 밝힌 겁니다. 여권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는 불응한 걸 문제 삼았죠. 그러면서 화살을 서울구치소 쪽으로 돌렸었는데 결국 구치소장이 유탄을 맞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여러 차례 불발되면서 여당에서는 구치소 측의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에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이 역시 구치소 측이 베푼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러자 결국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하던 것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야 합니다. 다만 이 시설 내 질서 유지 등 안전상의 우려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의 운동, 목욕 시간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토록 하겠다라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실명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이제 외부,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와서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법무부가 수갑은 물론이고요. 전자발찌까지 채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저희가 나경원 의원의 그 주장 내용 전해드렸지만 이건 명백한 정치보복 아니냐. 지나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개인데 뭐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거냐 또 이런 식으로 대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법무부가 지난 1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으로부터 나왔었죠. 바로 그 대상이 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적으로 또 교체했습니다. 이러니까 역시 야당에서는 이것도 역시 보복성 조치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 지나치다 보면 또 이것이 역풍이 불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또 동정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여당이라든지 저 법무부가 잘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압박으로 인해서 서울구치소장까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전자팔찌까지 차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관련된 치료를 받으면 될 문제지만 그러나 구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당이 만약에 압박을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를 했냐? 25년 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릉구 부소실장이 반입해온 불법적으로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결과를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수갑이라든지 전자팔찌 이런 것이 망신주기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